항상 F13 나오면은 제일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인데요.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제 현금 보유, 사상 최대, 그리고 애플 지분 추가 매도, 요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애플 주식을 왜 계속 줄이고 있느냐, 그리고 워렌 버핏이 계속 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느냐,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일단 뭐 애플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 대한 성장이 예전만큼은 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일부 월가에서도 목표가나 아니면 투자 의견을 조금 같이 바꾸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. 어쨌든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 비중이 계속 좀 증가되고 있다. 이런 거는 F13 나올 때마다 이제 뭐 나오고 있는데, 뭐 일각에서도 여러 분석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버핏 지수라고 해서 그 이제 버핏이 이제 만든 지수 대비, 그 GDP 대비 그게 얼마큼 올랐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, 그게 이제 뭐 부담스러운 수준이다. 그리고 버핏의 투자 성향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싼 주식을 좀 찾기가 어렵다, 뭐 이제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데, 어쨌든 요 이슈가 하나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은 앞서도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인 것 같아요. 엔비디아가 이제 다우존스에 편입이 되고 인텔이 25년 만에 일단은 퇴출이죠. 그러니까 다우 지수에서 이제 빠지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좀 크게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다우존스의 저주라고 해서 다우존스에 편입되고 나서 1년간 수익률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다. 왜냐면 이게 오를 만큼 오르고 이제 시장의 대표적인 어떠한 성격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편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퍼포먼스가 좀 좋지 않다, 뭐 이런 이제 분석들도 있긴 한데, 어쨌든 요거는 상당히 크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. 왜냐면은 다우를 추종하는 자금들 같은 경우에 인덱스에 편입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도 뭐 MSCI 지수 편입되는 종목들의 인덱스 자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그 추종하는 자금들이 그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는 그런 수급들이 있는데,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, 이런 분석도 있고요. 상대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인텔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, 일단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좀 예상을 하면서, 사실 긍정적인 가이던스는 그러니까 감원을 해서 비용을 줄인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장에 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금요일장에서는 한 7%, 8% 정도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요. 요런 이슈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겁니다.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이잖아요. 그러니까 기업의 시가총액을 더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움직이면은 그거에 따라서 지수가 연동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방식이고, 그래서 항상 지수를 볼 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반도체 시황을 봐야 되는 건데, 요 다우는 그 시가총액이 아니라 시가에 대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가격, 현재가가 높은 주식이 다우에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는. 그래서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액분하기 전에 만약에 들어갔으면 시장 영향이 훨씬 더 컸을 텐데, 지금은 액분을 하고 나서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시장 영향이 좀 덜 할 수 있다. 요런 이제 분석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지수에 편입이 되면 나쁜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 자금들이 그냥 추종하는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, 그래서 요 엔비디아 추가적으로 자금 유입되면서 아마 뭐 주가는 잘 안 빠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,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엔비디아 요 이야기 좀 나오면서 같이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인데요. 요거 상장 폐지 가능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미즈호 증권에서 이제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코멘트가 좀 나왔고요.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제 그 회계에 뭔가 부정이 있었단 얘기네. 있었겠죠. 그러니까 그 회계 감사하는 데가 저희 사임을 하고 우리랑 연관 짓지 말라라고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거 정도를 보면 확실히 뭔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힌덴버그에서도 계속 그렇게 코멘트가 좀 나온 것 같고, 그래서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지난 금요일 날도 10%가 빠졌는데요.
와, 이게 진짜 보시면 이거 올해 20불, 이것도 이제 액분을 했잖아요. 근데 20불에서 130불까지 올라갔었는데 연초 수익률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. 야, 저 물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. 이것도 국내에서도 진짜 꽤 많이.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. 이게 지금 12개월 달로 보면은 지금 연초 대비, 그러니까 전년 종가 대비 수익률이 이제 10% 마이너스로 바뀐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진짜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이렇게 노이즈가 되는 게 엔비디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초창기에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슈가 나왔을 때의 흐름이었는데, 근데 지금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는 이 슈마컴의 영향을 거의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저기서 이슈가 나오면은 같이 이제 시장이 내려오면서 같이 딸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은 있지만 금요일장 흐름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는 1.99%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.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한 10% 정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. 그래서 시장이 엔비디아랑 슈마컴이랑 같이 이제 연관돼서 보는 흐름은 확실히 좀 덜해진 게 아닌가, 그런 이제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금요일장 흐름이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편입되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급락에 뭐 나와도 상관이 없을 그런 주가 수준인데 이미 이 인텔도 고점 대비 진짜 뭐 그냥 계속 흘러내린 그런 상황이고, 그리고 거의 뭐 엔비디아 수혜를 받은 적도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. 왜냐하면 엔비디아 관련된 그 반도체 종목들이 2024년도에 상반기에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는데 딱 인텔은 2024년 1월 그 자리가 이제 고점이고 그때부터 계속 흘러내린 그런 상황입니다. 어쨌든 금요일장에서는 그 이제 감원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비용을 효율화한다, 그런 측면에서 금요일장에서 한 7% 정도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 추가적으로 더 볼 것은 요건 것 같은데요. 개인적으로는 애플도 위성통신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업체에 한 2조 원 정도를 투자했다. 요 이슈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에서도 지금 내년에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섹터가 우주항공이랑 바이오다,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, 국내에서도 이제 뭐 그런 분석들, 이제 연간 전망들이 좀 나오니까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애플도 위성통신 쪽이 결국엔 우주항공, 통신 이쪽이랑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이미지 편집 쪽, 그러니까 위성통신에서 그 지도나 뭐 이런 맵 데이터들을 뭐 받거나 관련돼서 그거를 이제 그 판매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툴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나. 그래서 금요일장에서도 사실 이 기업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티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ASTS인데요. ASTS 요 기업이 그 스페이스 모바일인데 요게 올해 주가가 연초, 그러니까 4월 달에 한 2불이었다가 44불까지 좀 올라갔었거든요. 거의 한 20배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거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요거랑 아마 국내에서 이제 뭐 로켓맵 요런 것들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이제 미국 정부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또 정부의 투자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는 사실 몇몇 기업 별로 없거든요. 이제 한 4개 정도 중소형 단의 이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